자,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자, 균형은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이제 지문을 맞출 수가 있고요. 계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언니 좀 다가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다뤄드리겠는데, 자, 균형에서에 대한 계산 문제는 넘기시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봤어요? 균형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만 봤죠.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본다면 특히 이제 뭐 46페이지로 가시면, 자, 46페이지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의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자,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요. 자, 우리가 아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했죠.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내수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고요.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하면 아파트 내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가구 소득 증가도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인구 유입도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 가격 상승입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게 이제 정답이죠. 우리가 요건 6번 문제입니다.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공급을 늘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7번 문제는, 자, 우리가 원래 요거는 정책 파트에서 임대료 규제입니다. 미리 간다면 어차피 균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푸는 거니까 내용에 본다면 가격과 양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정책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과 수요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균형을 구하라는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균형을 한번 구해볼게요. 수요함수가 QD는 1400-2P가 되고요. 자, 공급에는 QS는 우리가 200 플러스 4P다. 그럼 P는 뭐라 그랬잖아요. 그럼 6P가 되고요. 숫자는 빼니까 1200이 돼요. P는 200이 되거든요. 그럼 200에서가 균형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150으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가격을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초과공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초과공급이 답이 낼 수가 없고 초과 수요인데, 자, 이건 그냥 대입시켜요. 함수 관계 나오면 무조건 대입시킵니다. 150을 대입시키면은, 자, 150에다가 300이 되니까 1400에서 300 되면 1100이 양이 되거든요. 수요량이 되고, 공급은, 자, 우리가 요거가 150을 대입시키니까 이게 600이 되잖아요. 그럼 800이 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1100이고 공급이 800이에요. 그러면 300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자,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도 이제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 문제는 시장 파트와 연결되거든요. 부동산 시장. 근데 이제 수요 공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자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하고 공급자 입장이 틀려요.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본다면 이것만 이제 염두에 캐치하시면 되는데, 자, 수요자는 이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 빌리기가 쉽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기회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세로 가려고 그래요. 전세 수요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월세 수요는 줄어들죠. 비싼 월세 안 살려고 그래요. 이자가 낮으니까 돈 빌려서 전세로 가죠. 근데 공급자들은 만약에 전세 자금을 받았어요. 그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맡기면 돈이 안 맞거든요. 자기 이익에. 그러면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 월세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반대죠. 그래서 월세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걸로 본다면 일단은 이자를 하려고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신규택 좋아요. 근데 공급은 장기에 늘어나죠. 장기에 증가한다.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전세금의 운용수익이 줄어드니까 월세 공급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3번에 투자에 대한 다른 기회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기회비용이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다른 이자가 떨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3번이 정답이죠. 경기가 위축했다는 건 일반 경기예요. 이자가 하락하면 일반 경기는 하락합니다. 그죠?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제대로 일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죠. 우리가 공장 안 만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금리가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위축되면 이제 금리가 하락하죠. 하락하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공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금리가 낮을수록 수요가 더 증가하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9번이 정답입니다. 3번만 맞습니다. 그 다음, 자,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까지도 다루어 드린다 했죠. 내용을 본다면 이제 쭉 넘기시면은, 자, 갈게요. 27번, 54페이지, 27번을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아까 그걸 대입시키잖아요. 그럼 세팅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을 세팅한다면, 단기에 또 장기에. 자, 단기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수, 공급 수요. 자, 공급은 QS가 단기는 100이고요. 자, 장기는 QS가 공급이 2P-100이다. 그럼 우리가 수요는 그때 똑같이 QD는 200-P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Q는 D는 200-P다. 그럼 여기다가 그 규제된 걸 그냥 대입시키면 돼요. 90이잖아요. 그럼 90 대입시켜. 그럼 우리가 110이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초과 수요가 10만큼 단기가 10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90을 대입시켜요. 180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80이 공급량이 되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200에서 90이니까 110이 되잖아요. 그럼 30만큼 초과 수요가 더 많은 거죠. 30호가만큼 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그냥 규제에 대해서 나오면 대입시켜서 얻었습니다. 맞춰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과 28번인데, 특히 이제 28번이 먼저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 자, 공급은 토지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토지 공급이 이제 QS는 그냥 300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이제 그래프로 그린다면 뭐, 우리가 그냥 그 상수로 나타냈을 때는, 숫자로 나타냈을 때 공급이 이제 이렇게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QS는 300이라는 자체는 이건 안 움직입니다. 그 상태에서 수요만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수요가, 자, 이 자체적으로 힌트를 준다면 항상 그 뒤에 거는 똑같이 해요. QD1에서 QD2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00에서 250으로 450 바뀌었고요. 뒤에 P는 똑같이 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앞쪽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감소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함수 관계를 이렇게 됩니다. D1, D2를 봤을 때, 자, 합니다. 이거는 500에서 이걸로 줬죠. 450으로. 수요가 감소한 거죠.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P. 자, 그 상태에서 Q는 똑같습니다. Q를 대입시키면 돼요. 300이죠. Q는. 그러니까 똑같이 같았을 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2P가 넘어가고, 자, 300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200이 되니까 P는 10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2P가 우리가 300이죠. 2P가 넘어가니까 2P는, 자, 450에서 300을 빼니까 150이 되잖아요. P는 75가 되죠. 그럼 가격은 100에서 70으로 떨어지니까 2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에 나왔다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자, 29번이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편법을 가르쳐 드리면, 야매를 가르쳐 드리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본다면 29번입니다. 자, 지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있다. QD1 900-P, QSP이다. 근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가격 상승, 양도 증가입니다. 그럼 다 상승, 증가 찍으셔야죠. 다른 거 찍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락이라든지 감소 나오는 우리가 3번과 5번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함수 관계는 뒤에 P를 똑같이 내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미리 그래프를 그린다면 공급과 수요입니다. 균형을 이루는데 균형까지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고, 자, 이게 P1, Q1이라고 하고 D1이라면, 자, 여기선 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양 다 같이 움직이죠.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럼 함수 관계에서 그 점에 대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럼 그걸 구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QD1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당연히 우리가 QD1 900-P 이렇게 했죠. 자, QD2는 어떻게 됩니까? 1200-P니까
DP 같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수요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그 다음에 이제 QS는 그대로 있거든요. QS는 EP다. 그럼 그걸 아까 똑같이 같게 만듭니다. 같게 만들면 자, P가 넘어갑니다. 3P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과 양이 바뀌겠죠. 그럼 3P가 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900이 넘어와요. P는 300이 되겠죠. 300을 대입시키면 600이 됩니다. 326. 300이었을 때 양이 60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 P를 모으면 3P가 됩니다. 1200이 되니까 P는 4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P를 400을 대입시키니까 428, 800이 되겠죠. 그럼 400이었을 때 80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요령은 자, 지금 공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럼 공급 QS는 EP가 되거든요. 그럼 대입시켜 보세요. 326, 428이니까 1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응용해서 나왔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이냐면, 자, 우리가 그 교재를 본다면, 계산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47번입니다. 63페이지 갑니다. 자, 63페이지 47번을 가시면, 자, 64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47번을 간다면,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시장 공급량이 이제 3P라고 되어 있어요. P로 이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 또 공급이 그대로입니다.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자꾸 움직였네요. 우리가 봤더니. 그럼 공급은 QS는 3P다. 그러면 수요가 바뀝니다. 그럼 수요가 봤을 때 1200에서 1600이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수요가 증가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죠. 양은 안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그럼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가 D1에서 D2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P1에서 P2, Q1에서 Q2인데 양은 안 물어봤거든요. 다행히. 그럼 계산이 아까보다는 좀 쉬워졌죠. 그러면 일단은 가격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다시 본다면 QD1은 1200 마이너스 P가 되고, 자, QD2는 우리가 1600 마이너스 P가 되거든요. P가 똑같거든. 그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늘어나니까. 그럼 QS가 3P라면 얘와 얘를 같게 만들거든요. QS가 3P라면 자, 넘어가면 4P가 되죠. 그죠? 4P가 되고 1200이니까 P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P는 300이 되겠죠. P는 300이었다가 자, 이제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4P가 넘어오고 1600이 가니까 P는 446, 400이 되겠죠. 그럼 100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탄력성만 남았는데 함수관계에서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 있어요. 좀 제가 편법으로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게 이제 교재로 가시면, 자,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일단은 교재는 자, 우리 기본서입니다. 그 페이지 앞쪽이에요. 앞쪽에 그 제가 34페이지 가시면 협의의 수요 함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4페이지를 보시면서 볼게요. 자, 일단은 34페이지 협의의 수요 함수로 봐서 독립 변수가 가격이고 종속 변수가 양일 때 가격도 있고 가격이 유예가 있는데, 자, 지금 거기에 수요량이 Q고 P가 가격입니다. 자, B가 이제 기울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A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Q는 100 마이너스 4P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맨 밑에 있는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는 개별 함수의 수평적 합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갑니다. 값하고 을의 수요가 있어요. 개별 수요입니다. 이걸 합치면 시장 전체 수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실판 주기가 1,500원에서 1,000원 떨어지게 되면은, 자, 얘가 2개 사고 얘가 3개 사면 5개 샀잖아요. 그럼 시장 수요는 5개가 돼요. 자, 이건 가격을 합친 게 아니라 양을 합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있고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갑돌이가, 일돌이가 양, 각과 양. 얘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요.
자, 어떻습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면서 탄력성을 이제 배우지만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면서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양을 합치는 겁니다. 양. 그래서 자,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극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양을 합치는 겁니다. 그럼 2개에서 3개를 합쳤다? 그럼 5개가 되니까 더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완만하고 더 우리가 수직적이 아니라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이다. 나중에 탄력성을 보지만 시장은 더 가파르고 완만해진다. 이렇게 돼서 양을 합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이제 밑에 4번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 때였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일단은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 함수의 개별 함수가 QD는 100-4P에서 이걸 2배로 늘린다면, 자, 이 자체가 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QM은 시장 수요. 자, 우리가 2배니까 200에다가 248 -8P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나왔었냐면 밑에 4번처럼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P는 100-4QD로 나왔거든요. 자, 이걸 이제 개별 함수가 2배입니다. 그죠? 2배라면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보면서 제가 편법도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 문제가 아까 제가 중간에 안 풀었던 문제죠.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야매를 좀 만들면서 조금 더 수월해졌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야매를 또 만들어내면서 약간 수월해진 문제는, 자,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 그 문제가 입니다. 56페이지요. 가시면, 자, 요거거든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은 2배로 된대요. 그럼 이거는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으로 고친 다음에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다시 양으로 고친 다음에 2배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2배가 됐으면 정리해서 P로 고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자, 얘와 얘는 건드리지 맙니다. 자, 우리가 EQD 개별 수요가 시장 전체의 QM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EQD니까 EQD가 Q라면 EQM이 되거든요. 그럼 자, 이걸 얘와 얘를 같게 하려면 2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2배니까 요 앞에 있는 4Q 앞에 있는 QD 앞에 있는 4를 2로 나누는 게 정답입니다. EQM이 되겠죠. 그래서 갑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똑같이 나온다면 2배로 된다, 늘린다. 그럼 Q 앞에 있는 P 이꼬르 100은 그대로 두고 4를 2로 나눈다. EQM 이렇게 맞히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뭐 거의 우리가 끝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39페이지 가시면 균형은 그래서 끝났고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지만 가장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수요의 변화에서 소득 탄력성과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변하고 다른 재화의 가격 때문에 해당 재화가 바뀌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얘가 이제 가장 여러분한테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본다면, 자,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분수로 본다면 우리가 분수가 되고 위에는 분자고 밑에는 분모가 됩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럼 함수 관계가 독립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가 만약에 가격이다.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 수요량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그러면 얘가 동적 변수고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얘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몇 %가 변하는지 이거 보죠.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자, 이만큼 바뀌었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반응은
요만큼 반응했어요. 탄력적인데 이만큼 작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받고 비탄력적이죠.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우리가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밑에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변화분이 아니라 변화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급은 잘 안 나오고 수요 쪽으로 공급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쪽으로 이제 몰아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 텐데 일단 몇 가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반응을 얘기하죠.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럼 반응을 알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수요 법칙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실 때 갑니다. 자, 최초값이 물론 중간값도 나왔었는데 최초값이 A점이라면 A점부터 시작. 기말에 B점이라면 B점이 기말은 잘 안 나옵니다. 최초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필이 100원인데 120원 올랐다. 자, 분필이 10개였는데 8개를 샀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수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는 위에가 반응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올라가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변화율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 퀀티티랑 퀄리티랑 틀려요. 이 퀄리티가 있는 건 성질이죠. 그래서 이건 성질을 보는 게 아니라 양적인 정양적입니다. 정성적이면 안 돼요. 정양적이다. 그래서 정성이 아니라 정양이 맞다는 걸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건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또 감소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니까 자, 이거는 반대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로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자체로 이 41페이지 계산 문제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 거기 보시면 이제 기준 수요량, 기준 가격이 가격의 변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변화분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가격이 원래 100원에서 20원이 상승하니까 20%가 되죠. 저걸 본다면. 그 다음에 가격 양이 10개에서 원래 그 다음에 2개 변동했죠. 20%가 감소를 한 거죠. 자, 이게 입실론이 1인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다. 1이 기준이에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자, 그럼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 이것이 20%가 상승했는데 자, 만약에 40%가 감소했어요. 그럼 작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르거든요. 자, 그럼 1보다 큽니다. 2는. 그럼 탄력적이 되고요. 자, 20%가 상승했는데 자, 10%밖에 반응을 못했어요. 그럼 0.5라는 것은 입실론이 1보다는 작죠.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고요. 자, 20%가 상승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제로죠. 그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20%가 반응을 했는데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요.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입살로 값이 완전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럼 그래프로 본다면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완전히 서 있어요. 수요곡선이.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 자, 우리가 완전히 가격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변화가. 근데 탄력적은 이게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변화가 이제 무한대니까 벽을 뚫겠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비읍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비탄력적, 누워있으면 완탈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거기 박스에 직각삼각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직각삼각곡선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가격과 양이면요. 직각삼각곡선 이렇게 마주 보는 거죠. 그래서 임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자, 이걸 연결합니다. 연결하게 되면 이 면적이 같으면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똑같아요. 면적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입살론 값이 1인 게 단위 탄력적은 직각삼각곡선을 얘기합니다. 직각삼각곡선. 근데 이것이 그래프가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과 양. 그다음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만만하다.
자, 그럼 이건 가파를 수가 있고요. 이건 좀 만만합니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저게 기준이라면 이만큼밖에 못 받으면 비탄력적이 되고요. 이건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탄력적은 크기가 크다는 얘기고요. 비탄력적 크기가 작다. 탄력적인 기울기가 완만하고 비탄력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인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단계가 있다라는 자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그 40페이지 가시면은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자, 대체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저는 그 계산 문제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5가지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자, 수요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라는 게 생략됐고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자, 이게 이제 페이지 40페이지인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자, 대체제만 보세요. 대체제만. 그 대체제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여기만 잡으시면 거의 뭐 합격이 결국 합니다. 물론 세분화라는 단어가 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갈 텐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얼큰하게 된장찌개 먹고 취했어요. 그럼 아줌마한테 탄산음료 달라고 그래요. 아줌마 탄산음료 콜라 주세요. 콜라 없어요. 분입 파악 못하고 밥 2그릇만 더 주세요. 그러진 않죠. 사이다 달라고 합니다. 사이다 없어요. 판타 달라고 그래요. 판타 없어요. 오란시 달라고 그래요. 오란시 없어요. 미란다 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대체제가 많아요.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죠.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입니다.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딴 데로. 그럼 우리가 가격이 조금만 올리더라도 양을 확 줄입니다.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예전에 경제학과 출신인 어떻습니까? 공부도 잘해요. 근데 걔가 이제 여자친구 7명 있었거든요. 전 1명밖에 없는데. 여자친구 1명 딱 전화 와서 야, 헤어져. 그럼 탁 끊어요. 왜? 야, 너 왜 그러냐? 대체제가 많아. 그러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인데 쌀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더라도 못 줄여요. 줄여도 거의 다 안 보이죠.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서 불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탄력적인 건 대체제가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이동하기가 더 유리하고 그러면 더 수요자가 유리하죠. 그럼 우리가 대체제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자, 이게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장기와 단기로 본다면 장기가 단기보다 더 기간을 많이 줘요. 그럼 대체적 유입이 더 쉽죠. 장기수로 더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부동산은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주택의 대체제가 뭐 서울로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가 세분화할수록 아니면 그걸 더 용도별로 봤을 때 주거용이 상고업용보다는 대체제가 많습니다. 중고용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이사를 한 후 포장해서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학원이라면 상급자 수요 받기 어렵잖아요. 그럼 상고업용보다는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다라는 걸 이따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네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체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할수록 대체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자체를 봤을 때는 고들 낮지만 전체를 또 쪼개게 되면 세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있고, 자, 우리 부동산이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부산이 있고 서울이 있다. 서울도 구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분화 될수록 자, 좀 더 동질적으로 가고 대체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서울로 간다면 또 마포구도 또 구마다 틀리고 동마다 틀립니다. 서교동. 자, 그러면서 세분화라는 자체는 우리가 더 탄력적이다라는 자체가 또 나올 가능성이 깊어요.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봤을 때는 이질적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가 힘듭니다. 근데 수요가 어떻습니까? 세분화될수록 더 비슷하게 자, 서울, 마포구, 뭐 서교동, 뭐 23번지,
그죠? 용도별 세분화할수록 또 시장을 동질하고 대체재는 더 많아지는 거죠. 또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더 비슷해지니까 우리가 또 세분화할수록 더 가격도 아니면 거의 또 비슷한 걸로 이제 대체가 만든다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예요. 그래서 40페이지 대체재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기간이 장길수록. 자, 부동산 수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탄력적이지만 6번 세분화할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 주거용이 다른 상공용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자체는 자, 수요가 공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의 키만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넘기시면 41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자, 여기를 잡아볼게요. 자, 지금 대체재와 굉장히 맞물려서 우리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갑니다. 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자, 그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다. 자, 갑니다. 자, 기업의 총수익을 본다면 임대인의 임대 수입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오겠는데요. 자, 수입을 한번 봅시다. 그럼 가격이 프라이스죠. 아니 퀀티티. 전체에 대한 요 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시면 당연히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이 되고 가게 총지출, 임대인의 임대 수입,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액이 되겠죠.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자, 우리가 탄력적일 수가 있고요.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A 지역, B 지역의 대체재를 봐야 되죠. 대체재.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아까 제 친구, 여자친구 7명이었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체가 많아요. 그럼 수요자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보니까 갈 데가 많죠. 가격 올리면 안 사버려요.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가격을 인하해야 저가 정책을 써야 총수입이 증가하죠. 우리가 왜 박리담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팔 수가 있으면 이제 저가로 가서 더 수입을 올리는 거죠.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대체재가 적죠. 수요자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저기 이제 짱 박혀져 있죠. 그러면 고가 정책으로 가요. 그럼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니까 수입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제가 탄력성,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량이 더 감소분이 어떻습니까? 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수입은 또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같을 때가 3번 같은 경우는 단위 탄력적 같은 경우는 상관없거든요. 직각상곡선일 때는 여기가 가격이고 양이다 라고 한다면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면적이 요 면적이 같다면 요거는 상승하나 하락하나 면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변이에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저가, 비탄력적일 때 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야매로 간다면 이건 딱지가 서 있죠. 그러면 고가는 또 아주 상승한다. 내리면 수입이 감소한다. 고가는 비탄력적은 고가로 가야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또 재밌게 합니다. 탄저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탄저. 탄력적은 저가. 그 다음에 비단. 비단은 비싸죠. 비단은 고가. 비탄력은 고가. 탄력은 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만약에 입셀론 값이 1보다 커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럼 임대인은 가격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의 탄력성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이동과 탄력성에 대한 더냐 덜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텐데,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까지 이제 본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 이제 공급까지 끊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39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가 공급이라는 탄력성은 수요와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 계산도 똑같습니다. 20, 20이면 1, 20에 40이 늘어났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럼 2가 되고 20에 10 늘어났다. 그럼 0.5가 되는 거죠. 서 있으면 완전 비탈, 누워 있으면 완탈. 그럼 우리가 이 원점에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41페이지를 가시면 공급도 완전히 서 있으면 완비탈, 그 다음에 완전 탈락점 완전히 누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얘는 이 공급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그건 이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우리가 말씀해 볼게요. 자, 공급도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탈, 누워 있으면 완탈입니다. 수요곡선과 똑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41페이지 공급의 가격 탈락의 결정 요인은 생산비와 기간이에요.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과 생산에 대한 시간을 부여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단기, 장기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텐데요. 자, 공급에 대한 가격 탈락성 결정 요인입니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41페이지 맨 위에 있죠. 자, 그러면은 공급자는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생산비와 기간이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그래도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탈, 누워 있으면 완탈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가 원점이면 90도라면 45도 각도를 그립니다. 그럼 공급이 딱 있으면 여기가 기준이에요. 가격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하나는 가파를 수가 있고 하나는 완만할 수 있어요. 자, 탄력성과 굵기는 반대인데 그건 제가 거미집 이론에서 같이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는 가파르다. S1, S2, S3가 있다면요.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했으면 이렇게 됐다면 이건 요만큼밖에 못 올렸으니까 비탄력적이 되고요. 이건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더 반응을 했다는 것은 더 많이 공급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단기, 장기에서는 단기는 아까 비탄력적이고요. 장기는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그래서 단비 장탄 이렇게 보신다면 수요와 공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입장에서는 아까 대체제로 이제 수요를 얘기했지만 공급자는 단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핀을 만들 때, 자, 이걸 만드는 공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고 이걸 이 일을 하는 고용자도 없고 기계도 없습니다. 그럼 기존 생산시설 규모를 변경시킬 수 없으면 아까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못 만들죠. 그럼 이거는 비탄력적이고 너 3년 안에 만들어 볼래?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근데 우리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틀립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자, 아파트가 훨씬 오래 걸리고 옷은 금방 만들죠. 이거는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고 짧을수록 탄력적이랍니다.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만 주의하시고 탄력적은 더 공급하기가 쉽고 더 늘리니까 기분이 좋으면 탈, 기분 안 좋으면 비탈.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안 좋죠. 비탄력적이고요. 기간이 길다는 것은 생산에 주어진 시간이 단기예요. 그래서 장기가 더 많이 주죠. 단비 장탄. 장기가 더 단기보다 기가 더 완만하고 탄력적이고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오히려 길수록 더 비탄력적입니다. 기술 수준이 향상하면 좋으니까 탄력적,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비탄력적,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일단은 끊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의 내용들은 자, 우리가 균형점인데 탄력성하고도 균형점을 가끔 맞물려요. 이것도 이제 같이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문제 푼 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앞부터 갈게요. 그래서 안 해드린 거 위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게 45페이지입니다. 가시면 탄력성에 가장 계산 문제가 쉽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되는데, 자, 탄력성을 얘기할 때 그냥 제가 수요 가격하면 가격 탄력성을 아십시오. 소득과 교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 대입시키면 돼요. 우리가 가격이 15%가 상승했다. 양은 30%가 감소했다.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2.0을 구하고 자, 요거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곱하면 되거든요.
15에서 2.0 증가하니까 감소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또 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론이라는 자체가 여러 각도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2라고 나온 게 6에서 3을 나누면 2가 되잖아요. 근데 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이걸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밑나 밑은 나눈다. 자, 오빠 믿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각도로 이제 보셔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순서대로. 자, 이 8번 문제 이따 해드리고요. 넘기시면. 자, 갑니다. 쭉 넘기셔서 계산 문제 위주로 갈 거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49페이지 15번입니다. 15번은 약간 좀 어렵게 떴어요. 그래서 이건 중간점인데 이 15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염두에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10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죠.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